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내놨죠. 경기도의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개혁안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이다, 지방자치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최인석 화성시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광화문 현지에서 세 분 시장님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이 저희는 많아요. 지금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현재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163개국에서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현장 소음들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시청자들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씩 올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측부터 할까요? 예,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덩치가 가장 큰 자치단체 시장입니다. 반드시 이를 저지해서 한국의 지방자치 꼭 살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지방재정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행하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시행령의 개정 방향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유린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서 막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에 집무실을 버리고 광화문 광장에 이 노천에 앉아가지고 우리 장윤선 팟짱을 같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는 절박하다. 이게 해당 지역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공격에 우리가 이제 결연히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부자도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 부자도시 아닙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겨우 정부 보조 없이 운영하는 자치단체 정도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최인석입니다. 2,700억, 제일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도시의 시장인데요.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은 인근시와 다르게 6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저질러 놓은 신도시 사업이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관공서 시설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아니면 이런 계약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면 화성은 그날로 당장 이제 교부단체가 되죠. 한 1,000억 정도를 정부에서 돈을 얻어다가 월급을 주는 그런 지자체가 아닌 절름발이 아니 허리 부러진 지자체가 되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돼서
이런 제도, 이런 계약이 있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병지역구의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제도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그 지방재정에 많은 거의 전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광화문에서 경기도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었는데요. 또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덥다가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면서 또 비가 오는 이런 날씨입니다. 바람은 좀 있어서 좀 시원하지만 그래도 이 길거리에서 노숙과 단식을 하시게 된 이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결단이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앞서 인사 말씀에서 대략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입게 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제 단체장님들께서 전부 집무실을 나오셔서 여기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예상되는 시민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최인석 시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도농복합시입니다. 네. 농업 예산은 실제 국가가 세우기로 되어 있죠. 농어촌 기반 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세워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도 화성 같은 경우는 25,000헥타,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네.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상토라든가 헬기로 농약을 준다든가, 심지어는 화성은 농어민 월급제까지 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히 하지도 못하는 농어민 월급제. 예, 농민의 월급을 직접 주고 있고, 나이 드신 농사는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농사가 지금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쌀 농사만 하고, 그렇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네. 되죠. 쌀은 남아들고. 포도같이 좋은 농산물들을 키울 수 있는데, 네. 제가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제스프리 뉴질랜드까지 우리 그 포도 작물관을 견학시키고 하는 네. 일들, 그래서 조합을 새로 결성하고, 심지어는 두부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화성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미얀마산 GMO 조작콩, 대기업이 하는 그런 네. 콩이 아니라 청정 지역 40헥타에 전통콩을 심고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한테 100% 이 콩을 먹이는. 화성두부를 먹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한 1억 5천의 아. 지원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대기업 두부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을 시가 직접 지원하고 네. 또 만들어가는 아주 복합적인 제도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 하드웨어져서 복지센터 짓고 이러는 부분은 물론이고, 네. 이런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가고 시민들의 생활을 보듬을 수 있는 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 그것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을 집행하는 네. 대의기관. 그러면 시장이 왜 필요하고 시의원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끊기게 될 텐데요. 전체 1,700억 정도의 2,700억. 2,700억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방법인세라는 돈, 네. 우리 시 같은 경우 현대, 삼성, 기아가 있어서 지방법인세가 꽤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은 해마다 좀 다릅니다. 영업 실적이 현대가 삼성이 좋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유동적이죠. 이것이 그 유동성 때문에 사실은 재정 계획을 짜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꽤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다. 올해는 한 700억 정도가 덜 들어오는 네. 이런 널뛰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세죠. 이 지방세가 한 1,400억 정도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 네. 되면, 계약이 되면 바로 뺏기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따지면 한 2년에 해마다 2,700억씩 재정을 빼앗아 간다라는 게 이번 재정제도의 계약 상황입니다. 야, 정말 화성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물론입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뭐 정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성남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성남 시민들은 사실은 이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는 못 겪어본 건데 네. 성남은 소위 모라토리엄 상황이라는 걸 한번 그렇죠. 겪었죠.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하반기에 취임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네. 현금으로 4,570억,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거 합쳐서 한 5,700억 정도의 빚을 갚았는데, 연간 기준으로 하면, 현금 기준으로 하면 네. 한 1,200~300억 정도 갚은 겁니다. 근데 그 모라토리엄 극복 기간 동안에 연간 1,200~300억 마련하느라고 네. 모든 사업 다 취소하고 또 연기하고 축소하고 뭐 법적 의무 경비 아닌 거 다 삭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제 3년 6개월 만에 1,200~300억씩 갚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성남시는 내년에는 한 1,050억, 네. 내후년에는 한 1,600억 정도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구적인 모라토리엄 상태가 되는 거죠. 영구적인? 네, 그러니까 매년 기존의 예산에서 1,000억 또는 1,500억을 떼어내서 정부에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과거 모라토리엄대로 딱 되돌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영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로 성남시 예산을 아예 성남시민이 낸 취득세, 등록세 중에 반은 이미 가져가고 있는데 나머지 반의 반마저 가져가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이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과거 영원히 모라토리엄. 영원히 성남은 이렇게, 영원히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뭐 복지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없애고 성남시만 하고 있는 온갖 뭐 특별한 정책들, 학교 지원, 노인 지원, 네. 많잖아요. 뭐 보육 지원, 뭐 출산 지원 많죠. 장애인 지원 등등. 근데 이거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하는 거 외에는 다 없어집니다. 지금 성남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셨어요. 네? 오늘 많이 오셨어요? 계속 오실 거예요. 계속 오세요? 네. 네. 수원은 좀 어떤가요, 시장님? 우리 시는 조정 교부금으로 한 900억 가까이,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한 900억 이상, 그래서 합해서 연간 1,8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인구가 125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예산이 딱 절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광역시에 있느냐 기초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죠. 우리 지자체도 그 모든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사업 네. 5억 10억을 따기 위해서 중앙정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녀서 가까스로 따내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1년 연간 예산 1,800억을 앗아간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도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선 도서관을 하나 지을 때 100억이 드는데 1,800억이면 100억짜리 도서관을 18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한 몇천 분을 해드리는 것이 20~3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대부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일자리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 계획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소통도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지 너네들이 무슨 일을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꾸민다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발상일 뿐입니다. 정말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조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지금 그 단체장님들께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용인 시장님 왜 안 오셨죠? 오셨다가 어느 달 저 하셨어요? 1인 시 저기 하고 있어요. 1인 쉬어 계세요? 여하튼 그러면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용인 시장님의 또 대리인 역할도 좀 하면서 용인 시장님은 네, 새누리당 소속인데요. 전혀 어떤 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지방재정 계약은 그 용인 시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 용인 시민들, 시민단체들 완전히 좀 화가 나서
용인시민 총궐기대회 지난주에 했고요. 시민 총궐기. 네, 그리고 시장님 현재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저 다른 곳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십니다. 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행령이 그대로 개정된 상태가 된다면 네. 추산액으로 한 1,100억 원 이상의 네. 그런 조정교부금 바로 원래 용인시가 써야 될 부분들을 네. 도로 뺏기게 돼서 다른 지자체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2018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 소득세가 또 세율이 조정되어 버리면 약 700억 가량을 또 뺏깁니다. 그래서 총 2천억 가량이 나가는데 성남 못지않게 용인시도 아마 아시겠지만 경전철 초기에 그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적자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용인시는 거의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빚 갚고 나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2016년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한 1,400억 원 정도를 용인시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첫 해가 된 겁니다. 이제 처음 됐는데 그 돈 다 뺏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긴 하지만 용인시장님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잘 싸워달라. 이거 막아달라. 이런 그 당과 전혀 상관없는 지방 재정의 어떤 파탄을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초단체장님은 정당 관계없이 다 한마음 한뜻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행정자치부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이 6개의 소위 말하는 부자 자치단체, 불교부단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억 원 가량을 뺏어서 이걸 교부단체,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만 지방재정을 꾸려나가는 많은 수백 개의 단체한테 나눠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 대 수백 개 단체의 싸움이 될 테니까 220개의 싸움이 될 테니까 여론은 220의 편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아마 여론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들이나 시의회 의원분들이나 시민 여러분이 고작 몇십억 받아서 어떻게 어디에 쓸지도 표도 안 날 텐데 그거 받자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6개 자치단체의 반대편에 서고 지방재정 자체를 중앙정부에 예속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소음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네. 우선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대하는 방식,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그 재정 여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들을 좀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그 방식이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비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불교부 단체의 어느 정도 재정의 자립성이 어느 정도 있던 단체들마저도 이제 교부 단체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중앙정부에 애속되는 거죠. 근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교부 단체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조세의 틀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중앙에 애속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시대 역행적이고 또 제도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조정교부금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그 정부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적인 근거를 법률 상황으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법인의 지방소득세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의원님은 국회 안행위, 행안위를 지금 지원을 하셨어요. 권 의원님은 어느 상임위
상임위를 저는 산업위원회 신청해놨습니다. 산자위 신청했어요. 네. 근데 국회가 열려야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안 열려가지고 예. 좀 답답. 그 기간을 이용. 저기 시장님 예. 마이크 대고 말씀. 실제 그 정부의 의도를 보면요. 네. 요 기간을 좀 이용해 보자. 요 기간에 빨리 처리하자라는 의도가 실제는 있어 보이고요. 네. 원구성 되기 전에 네.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과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네네. 다음 주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 이번 주에 하겠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에서요. 예예예. 그러니까 원구성 되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가 네. 충분히 읽혀서 다급한 마음에 네.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여지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단식이라도 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면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서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지금 그 여러 피해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그 다른 시군에서 같은 기초단체끼리 돈 몇십억 받아서 티도 안 나는 거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받아서 뭐하냐 그거 말고 지방자치 정신을 좀 올곧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군이 많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종합을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재정 자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 자립. 네, 그러니까 나라 일 중에 40%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데 네. 국가 세금은 국세, 지방세로 나누는 중에 지방세는 20%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하다못해 전 세계적으로 지방세로 공인되는 게 부동산 네. 보유, 취득, 거래세입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국세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그거 뭐 전 세계적인 합의사항이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뺏어가고 하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50% 미만이죠. 그럼 나머지 50%를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 비중을 30% 40% 늘리면 되는데 네. 일부러 안 늘리고 네. 20%를 유지하면서 50%를 가지고 너 좀 덜 준다, 너 더 많이 줄게 네. 이런 식으로 회유와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말만 지방자치지 네. 근데 껍데기죠. 근데 그 중에 이 또 정부가 또 한 번 한 게 뭐냐면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네네. 뭐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료 떠넘기고 네. 뭐 매칭펀드 이래가지고 정부가 얼마 할 테니까 지방자치도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떠넘겨가지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 4조 7천억입니다. 네. 2014년 기준으로. 네. 지금 더 늘어났겠죠. 이 4조 7천억을 정부 국세에서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이게 약속 언제 약속이죠? 2014년 7월. 2014년 7월. 근데 이거를 싹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안 가르쳐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뺏어간 거를 되돌려주는 게 1차고 네. 2차는 지방세 비중을 늘려주는 건데 네. 이거를 전혀 안 하고 네. 뜬금없이 네. 여기가 살만하네 저기는 비용도 못 조달하고 있으니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네. 데가 있으니까 너네 하루 세 끼 먹지 않냐 너도 하루 두 끼만 먹고 한 끼 가지고 나눠 먹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피해자거든요. 네. 정부가 돈을 뺏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거지가 됐는데 네. 비자립의 정부 예속단체가 되어버렸는데 정부가 뺏어간 거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안 지키고 같은 피해자끼리 야 저기 좀 견디고 있으니까 뺏어서 나눠 가져라 뺏어서 나눠줄게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당장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은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데 경기도 시민들이 네. 처음에 27곳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나눠준다는데 싫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라고 네. 성명을 냈는데 네. 행자부가 막 작업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나눠준다는데 너 왜 반대하냐. 그래서 두 군데인가가 세 군데인가가 성명- 연락이 왔어요. 성명 안 낸 걸로 쳐달라고. 그거 얼마나 구차합니까? 네. 오죽하면. 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사실인데 네. 저 돈줄을 들고 겁을 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고 전화 오고 네. 저 정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네. 어떡하냐 이해 좀 해라. 경기도 모 군수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네. 미안하다고 안 한 걸 해달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같은 데는 네. 이거 반대 성명을 또 내서 28곳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전국으로는 또 어떠냐면 군수협의회인가 어딘가가 찬성 성명을 했는데 네. 그 찬성 성명 낸 날 저기 전남 어디 군수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아. 이해 좀 해라. 예. 우리 입장 이해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나중에 우리 염시장님께서 네. 추가해 설명을 네, 하실 네, 텐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같은 피해자들입니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꼭 같은 피해자끼리 네. 그 총구 앞에 서가지고 네. 저럼 뜯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내가 그래서 아주 극악한 표현을 한 거죠. 네. 형제를 죽여서 살점을 나누자. 그 총구를 들대고 얘기를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미안하고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비슷한 사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노 갈등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도 다 그런 그렇고, 건데 세월호도 싸움 그렇고, 시키고. 예, 참 문제가 심각한데 염시장님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이 대표적이고 그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장 기자님 그 발언 잠깐 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떠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떠넘기지 말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예,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던 건 지원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네, 우리가 이 지역에 쓰기 위해서 국세는 정부에 준 거고 네, 네. 해당 지역에 쓰기 위해서 지방세를 냈는 건데 해당 지역에 쓰려고 한 지방세를 정부가 뺏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탈이에요? 강탈이지. 어, 주는 걸 안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교부금 표현이. 표현 이상이 교부금 아니에요. 우리 거 교부금.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저 표현을 알겠습니다. 좀 예, 좋겠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염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는 이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네.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전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위치인데 네. 지금 정부가 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5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허구입니다. 그 광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고 네. 기초자치단체는 시 단위가 30% 좀 넘고요. 네. 구 단위가 20% 좀 넘고 네. 군 단위는 10% 수준입니다. 이거 그래서 심각하네요. 기초자치단체 전국 재정 자립도 평균은 23%에서 25%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시작되고 나서 2015년 20년 사이로 보면 네. 재정 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전국 평균이 한 50% 되던 것이 네. 25% 이내로 떨어진 거예요.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더 발달해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20년 슬로우면서 네. 중앙의 사무와 복지 사무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떠넘겼지만 네. 재정은 네. 권한이 오히려 훨씬 예속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하나 하기 위해선 전부 다 중앙정부, 국회 쫓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네. 그 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해져 있는 지자체에서 네. 지금 6개 불교부 단체라는 게 재정 자립도 50% 수준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아닙니다. 전국 광역이 평균하고 있는 수준을 기초자치단체 6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는 지금 전 세계하고 무슨 모든 도시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을 나가면 국경도 다 허물었습니다. 도시만 남아 있어요. 도시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들이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표 도시들의 자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누리과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다 예속하려고 했는데 예. 지방자치단체 몇 개가 튀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메르스 때 봤잖아요. 네. 중앙정부가 죽쓰고 있을 네.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이거 중앙정부하고 비교돼서 안 되겠다는 것이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독점에다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네. 탁상에서 결정해요. 기초자치단체요.
옆에 자치단체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금세 벤치마킹하고 경쟁이 돼요. 예. 우리는 220개가 넘는 경쟁 속에서 지자체들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요.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누가 더 잘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럼요. 기초자치단체, 네. 자치단체들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잘하는 것들을 살려줘 세계 속에 경쟁을 할 수 있게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네. 이렇게 재정 예속을 시켜놓고 그나마도 남아있는 6개를 종속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것 네. 그것이 앞으로 한국의 지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공동회장단 회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절 빼놓고는 대부분이 교부단체로서 돈을 받는 거라 다들 그 자기들한테 몇십억이라도 온다는 것 때문에 예. 그 아마 이것이 좀 돼서 우리한테 좀 뭔가 떡고물이라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제가 처음에 제안하니까 네. 미적지근하게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저는 그 회의에 가지도 못했는데 네. 이 문제 때문에 네.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본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몇십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그래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굴레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다 바뀌어갖고 다 이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몇 개 자치단체에 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는 훨씬 넘는 자치단체들이 네. 찬성했는데도 18명의 공동대표가 전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명서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건의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건의문을 전국시장 구청장 네. 협의회에서 내게 했어요. 네.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에 그 법인 지방 소비세로 많은 부분이 뜯겨져 나갈 때 또 조정교부금으로 각 도 안에서도 조정교부금이 일부라도 네. 줄어드는데 이런 데를 개별적으로 행자부가 방문해서 네네. 다른 방법으로 메꿔줄 테니까 동의해달라. 네. 또 도 단위로 지지성명 해달라.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을 교부금을 얼마든지 농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행자부입니다. 네. 이것을 저희로서는 6개 자치단체가 이번 기회에 피해를 보겠지만 피해를 보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실체를 파악하고 확실히 이번 기회에 네. 근본적인 교부 방법의 투명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네. 우리 표창원 행자위 국회의원님께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팟짱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지방정부끼리 이간질 시키고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국세의 비중.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거둔 중앙정부를 전체의 자치단체가 쓰도록 해야지 왜 옆 동네 지방정부 예산을 뜯어서 나는 용인 사는 내가 왜 강원도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 잠깐만 예, 할게요. 짧게. 짧게. 사람들이 성남 잘 사는데 수원 네. 잘 사는데 딴 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네네. 국가 전체 운영을 위해서 내는 국세.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서울 시민이 세금을 내도 서울시가 많이 내죠. 네네. 그거는 다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에 쓰죠. 그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정부가 원래 쓰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는 건 국세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그거 말고 네네. 해당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제 자체에서 세금을 걷도록 허용한 게 지방세인데 네. 그럼 그 지방 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지방세 이거를 또 뺏어가지고 사실상 국세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퇴보하는 거죠. 사실상 국세로 네, 사실상. 퇴보시키겠다. 왜냐하면 성남 지역 또는 서울 지역에 쓰라고 따로 걷은 세금을 왜 강원도로 주라 그러냐. 강원도의 발전에 필요하면 정부가 국세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요 오해가 없도록 좀 네네. 아니 저 저희가 설명을 강원도가 드리면, 싫은 게 아니라 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지금 이제 예. 법인 지방 소득세 부분을 얘기하면 네. 그 기업이 있는 유치되어 있는 그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인세 전체에 우리가 그 저 이득의 한 1.1%에서 2.2% 정도를 쓰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10배를 법인 소득세를 중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가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면 기초자치단체는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그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에 10배 되는 것은 국가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시킬 것은 국가가 갖고 그쵸. 있는 그 돈으로 쓸 일이지 국가의 역할이죠. 그걸 기초자치단체 그나마 그 기업을 유치해서 네. 그 인프라들을 해줘야 될 기초자치단체 몫을 뺏어간다는 건 정말 허울이고 그걸 어디다 예를 들냐면 네. 지금 강남구라든지 서울에서 구청 단위로 몇 네, 개 네. 그 이득이 많았던 것을 네. 공동세화했다고 하는 걸 이유를 대요. 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용인 시민과 수원 시민만 해도 생활권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이걸 서울시를 들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책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못 적용하는 거에 대표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에도 네. 구청이 3개 있어요. 네. 수원에는 4개 있는데 하여튼 팔달구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구에서 쓰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죠. 수원은 수원끼리, 성남은 성남끼리, 다 하고 서울은 있다는 서울끼리. 거. 예. 서울도 시입니다. 예. 그 서울 특별자부터 해서 부르지 같은 시거든요. 특별시. 근데 예. 사람들이 그걸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미 재정이나 세제는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시 단위로, 도는 도 단위로, 정부는 정부 단위로 네. 이렇게 하도록 세금들이 다 나눠져 있는 네. 건데 이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죠. 네. 뭐 한마디로 엉망진창. 엉망진창. 개판. 아, 드디어 팟캐스트 용어가 나왔습니다. 엉망진창. 개판. 예. 아니,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 메시지를 막 주고 계세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표 의원님 잘생기셨다. 아, 예, 다른 시장님들도 잘생기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 이재명 시장님, 최인석 화성시장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20대 때 화염병 던지는 심정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목소리 카랑카랑 하시네요. 좋습니다. 아, 화성시장님 뱃살 들어가시겠네요. 아, 단식하신다니까. 별별 의견이 다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많은 분들 더운데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장미꽃 들고 응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있으십니다. 광화문 지나면서 지금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 또 함께 단식에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지금 두 분 의원님 오셨어요. 예? 대표로요? 네. 아니, 두 분 의원님, 먼저 오신 의원님부터. 네. 저희가 원래, 표창원 의원님은 원래 저희 하시기로 한 멤버고요. 지금 비멤버 초대 손님들이 막 등장하셔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저는 단식을 막 좀 말리려고 왔는데. 아, 막으려고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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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식을 하면 네. 사람이 마음이 처지고 육신이 튼튼해야 싸움도 더 열심히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빨리 좀 단식 좀 적고 네. 우리 힘 합해가지고 네. 정말로 제대로 싸워서 정권 교체하자. 네. 이 네.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 정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정권 교체만이 정답이고 정권 교체만이 정의다. 네. 예. 그리고 상식이다 그건 이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식사를 하셔야 된다. 힘을 내려면. 예. 그래서 왔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
같이 단식하라. 단식 동참하라 이러면은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현욱 의원님이셨고요. 저희 지금 저 경기도 전 세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네, 화성의 이현욱. 화성이 든든하세요. 네, 두 분 의원님 오셨어요. 제일 많이 삥 뜯깁니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이 2,700억. 2,700억. 예, 삥 뜯기기. 수원은 1,800억. 예, 지금 막 금액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 예. 예, 예, 수원 파트 성남은 1,500억. 네. 저는 사실은 어제도 시장님하고 뵀는데 네. 단식은 제일 튼튼한 사람이 해야 된다. 아, 그 의원님 하시게요? 염태영 시장님은 좀 덜 튼튼하다. 그리고 그래서 뭐 대표 주자인 이재명 시장님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단식을 20대 때 한 10년간 단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학교에서 교도소에서. 그래서 단식이라는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80년대에 하던 단식을 지금 2016년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류하는 것에 최선봉에 서신 세 분의 시장님 네. 하여간 끝까지 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단식하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의회에서 네. 지방재정 특위나 관련해서 네, 법을 네. 개정한 사안이 많아서 네. 같이 이원호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김재표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박강원 의원님 많이 같이 네. 상의해서 네.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앞으로 안행위 가서 저도 안행위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 안행위로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어제 네, 이번 일 이번 일 때문에. 때문에 정부 재정 때문에. 네,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초선이라 그러시군요.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초선 의원님들이 대거 오셨어요. 그 단식을 중단하시면 팥빙수 사가지고 응원 오시겠다는 시민분이 계십니다. 김혜영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식사하면서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님들까지도 단식을 결행하시니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일씩 굶어도 언론이 주목해주니 오늘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오셨지만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일, 200일, 1년 막 이렇게 힘들게 싸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지금 그 세 분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네. 문제가 비단 시장님들께서 단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가 네.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네. 20대 국회가 열리면 안행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지 말씀을 좀 의원님 하시고 네, 우선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이제 개인 과외를 받았고요. 네, 염태영 네. 시장님께는 그 전에 이제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그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개헌까지 이제 염태영 시장님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개헌도 필요하다. 예. 지방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예. 지방자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네.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막연하게 그 지방자치에 대한 좀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아마 여러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의 그 그렇습니다. 탓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정치는 부패가 심하다. 네. 그리고 지방의 어떤 그 토호들의 유착이 네네.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나 또는 지방자치 경찰이나 이런 네. 것들을 주면 자연스럽게 유착하고 부패할 것이다. 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재정 개선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네네.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네. 앞서 염태영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네. 지방자치단체 의원분들은 네. 매일매일 시민들과 접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 도랑이 막혔다, 여기 화장실이 없다, 우리 학교에 피우로가 찢어졌다. 네. 매일 그 민원들을 받으시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재원은 없죠. 네. 그럼 또 다른 곳과의 조조는 어떻게 되나?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딱 나타나서 내가 장관하고 가깝고 대통령하고 가까우니 특별 교복을 이만큼 받아왔어. 몇백억. 그래서 이 학교에 특별하게 장비 깔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 재정을 20%만을 지방세를 주고 80%를 국세로 가져가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권력이고 통제고 독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개원이 늦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국회 불신론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국회는 못 믿는다. 그렇습니다. 선량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뽑은 대표들 300명이 모여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선거 재선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국민들, 지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분들을 대리하고 대표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대표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못 믿으니 정부에서 모든 걸 하겠다. 네, 네. 행정부에서 네. 국회 불신론을 야기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행령 통치잖아요. 시행령은 네.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바꾸니까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누리 예산 문제, 지금 지방 재정 문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경악스러운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단지 6개 지방자치단체에 네. 어떤 뭐 재정의 열악함이 생기고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을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나라냐. 그렇습니다. 시민과 개인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또 자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 네. 그리고 이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자치 아니에요. 자치단체. 이 네.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 우리를 네. 성인으로 보는 거냐. 네. 결정할 수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네.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가져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김영진 의원님 저희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아까 단식 얘기 나왔으니까 말머리가 단식이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지방자치 역사가 사실은 90년에 민자당 합당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최초로 도입한 게 지방자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민자당 합당을 통해서 이걸 무산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여소야대 시기에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최초로 의회 선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예시켜서 그다음 준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의 역사에서 이번 세 분들이 그 DJ 이후로 지방자치의 형식적 지방자치에서 내용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또 새로운 단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죠. 아까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조정교금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또 법인지방소득세를 개편을 해서 정말 그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다 없애버리고 다 교부단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돈만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시하는 것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되돌아가라. 그것이 사실은 1990년 이전 시기의 지방자치였죠. 임명직 지방자치고. 그러니까 재정에 자리가 없는 지방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정부에서 시킨 걸 가지고 세 분한테 하라고 하면 그 선거 뭐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지방자치를 지키는 문제가 이 문제이고 이것이 단지 6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240여 개의 기초단체 16개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고 지방자치 본질의 문제라서 이 세 분이 정말 그분들의 맨 앞장서서 하는 거지. 제 문제가 우리 돈 뺏어가기 때문에 그거 찾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아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지금 응원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힘들어도 주위에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알립시다. 이슈화 시킵시다. 전 국민이 나섭시다. 막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원 의원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왠지 지금 여기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단식만 말리러 온 사람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게 정책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책은 그거는 국민들한테 항상 손해다. 시민들한테 손해고 이런 건데 지금 보이는 정책이 완벽하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더 좋은 정책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화성시에서 뭐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나 교사들을 위한 지원금을 주고 성남시에서 청년실업수당을 주고 그러면 그런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우고 야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나중에는 국가 정책으로 이반이 되고 이런 정책이 돼야 시민이 보다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이 살기 좋은, 네. 국민이 살기 좋은 시민을 나라가 위한 될 텐데. 정책, 예. 그럴 텐데 그런 게 미운 거죠. 예. 왜 여기는 그 성남에서는 갑자기 이런 이른바 그 현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네.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야 성남에서 왜 청년 실업수당을 준대? 왜 며칠 전에 또 발표한 거 그거 뭐였지? 그 생리대를 네. 왜 준대? 네. 왜 그 다른 데는 못 하는데 국가도 못 하는데 왜 자꾸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인기를 끌어? 라고 하는 게 미운 기분 거죠. 나빠. 나보다 근데 인기 많아. 기분 나빠. 이런 거. 그러면 자기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네.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네.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싹을 자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꾸로 가자라고 하는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자 네.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양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거 뭐 단순하게 뭐 몇몇 개 6개 지방자치단체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크게 보면 국가가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네. 단식만 이뤄온 사람에서 다른 얘기도 하러 왔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팥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팥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1990년 민주자유당 합당 이후에 한국 정치도 퇴보하고 사실 사회 문제도 격렬해지고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 요구가 그 들불처럼 번졌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시 그 이전 세대로 이전 시기로 돌아가자는 게 도처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단식이 그 문제를 좀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와 유럽 순방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너무 링거 투혼 하시느라고 힘드셔서 이번 주 휴식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좀 검토하실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 주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우리 시장님들 단식은 계속 하시는데 정부에서 속도를 못 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최인석 시장님부터 우선 이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개편안의 추진의 명분이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씩 너희들만 잘 사는데 이거 뭐 좀 비정상이다. 2012년도에 경기도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이 정책, 네. 이것이 잘못됐다. 이걸 정상화시켜야겠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의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조차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좀 더 많은 대화와 이 재정에 대한 안전성, 네.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로 노력하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아마 여기 있는 시장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네,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아주 오래된 전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하고 획일화하고 네.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박정희 정권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원초적 욕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교과서 국정화에서 국민의 사고를 획일하고 싶어 했고요. 네. 실행하고 있잖아요. 교육 재정을 뺏어가지고 교육 자치를 사실상 무력화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멀쩡하던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했는데 네. 요즘은 폐지하긴 어려우니까 요거를 알맹이를 빼자. 이제 예산과 권한이 독립돼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뺐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국 단위로 이제 체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재정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도 인정하는 2014년 4조 7천억 뺏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어떻게 돌려주겠다. 다 발표해놓고 그거는 안 하면서 네. 지금 이제 6개 지자체가 자기 비용으로 정말 이제 정부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복지 없는 증세를 했거든요. 복지는 줄이고 복지 공약 파기하고 서민 증세 실제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 이상하게 붙였지만 그런데 진짜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한 데가 바로 경기도 6개시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보조로 사니까 네. 아껴봐야 정부 보조금만 깎이지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네.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는 욕구가 강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많이 쓰느냐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경기도 6개시는 아끼면 아끼는 만큼 딴 데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선의의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사실 염 시장이 신경 많이 쓰거든요. 뭐 하나 막 맨날 쳐다보고 우리 하동 시장 뭐 하나 맨날 그거 봐요. 네. 왜냐하면 저긴 하는데 우리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경쟁이에요. 시민들은 그럼요. 이런 경쟁 좋아해. 그러니까 이 6개 도시는 실제로 그런 선의의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정부가 못한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증세한 일 없고 세금 잘 걷고 부정부패 예산 낭비 줄여서 정말 최하 수천억씩 빚 갚았고요. 네. 또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복지 정책들을 새로 해 나가잖아요. 근데 정부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지금 폄하를 하는데 네. 그럼 돈이 많았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저번에 새누리당 시장들 있을 때 왜 그리 빚 많이 졌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산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본인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증세하고도 복지 없애면서도 빚을 막 150조씩이나 늘린 그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부정부패 예산 낭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죽이자. 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 공세의 일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약치듯이 싹 다 학살했는데 네. 그 중에 유독 살아남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는 6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확인 사살 곤란해서 그야말로 정밀 타격하고 네.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 6군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그리고 더 크게는 민주정치, 민주주의와 관계된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시장님. 네.
대통령께서 네. 해외 순방 마치고 와서 링거 투어 하시고 네. 쉬시겠대요? 네, 이번 주 쉬신다고. 이번 주만 쉬신대요? 모르겠어요. 계속 쭉 쉬시지 않고? 일단 이번 주 쉬는 걸로 청와대가 그래요? 브리핑했어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네. 사실은 좀 이런 문제는 네. 행자부에 맡겨라도 줬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차라리 예. 차라리 행정부에서 결정하세요. 예. 이렇게 권한이라도 주고. 그렇죠. 예. 지금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경기도 내 6개 불교부 단체가 이제 큰 타격을 받는 우선적인 문제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면담 네. 신청을 한 모양인데 네. 그 만나는 게 이제 고작 정책 수석, 경제 수석이라는데 이분들을 답이 책임지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도 저질러 놓은 얘기를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얘기 안 하지만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눈치 보면서 강행하겠다는 표현밖에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지자체에게 정말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지방재정 확충의 방법으로 약속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말 정부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장관들이 그 부분에서는 책임지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우선 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그래 문제 기왕 잘 터졌다.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 네. 여기까지 나가야만 우리의 단식의 의미라든지 그 이후에 6개 자치단체가 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의 네. 모든 자치단체가 제대로 재정 운영 권한까지 갖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네.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과 그 신념을 갖고 같이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차라리 정면 승부를 하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운,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번 실현할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 분 시장님 여기 현재 단식 중이시지만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고양 그리고 과천 용인시장님 모두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도 되겠죠? 네, 아니 왜냐하면 예,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우리 시장님들 왜 안 하지? 사실은 6개 중에 네. 그 고향은 우리와 같은 민주당이고 예. 용인과 과천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죠. 근데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것은 네. 각기 지자체장들이 다들 일정이 바빠서 못하는 거고 네. 뜻은 다 같이 모으기로 저하고 어저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용인시장은 좀 전까지 여기 계시다가 네, 저 1인 행자부 시위를 앞으로 1인시 갔으니까 네. 이것은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정당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방자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제가 막 헷갈립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분 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 그 정도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 시장님은 앞서서 단식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은 지금 국회가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회 안에서 해야 될 몫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 하실지 간단히 말씀을 좀 들으시고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부터 할게요. 저는 김영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저는 약속이었어요. 과거에 약속과 원칙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원칙과 신뢰. 그래서 원칙과 신뢰라고 하는 캐릭터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번에 다 무너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김영진 국회의원 된 것의 90%의 기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을 주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4조 7천억이 기초연금, 그다음에 누리과정, 기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를 국비로 하겠다는 걸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어요. 네, 맞아요. 그 빈사 상태야. 네. 그런데 거기서 또 걷어가겠다는 거야. 네.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두 우선 번째. 약속을 지켜라.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막혀 있어요. 잘못됐으면 지금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가 500만이에요. 네. 500만 인구면 부산보다도 큰 인구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맞습니다. 작지만 500만 인구면 부산보다 큰 인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잘못됐으면, 초기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이제는 소통을 통해서, 고집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행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이게 어렵더라 하면 전 열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국회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특위를 좀 만들고 지방재정법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되지 않게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이 타고난 권리를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 원칙이 지방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있기 전에 동네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요.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내서 십시일반 모아서 나라의 마을의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세금의 처음 출발점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들을 지방자치의 원칙에 적용을 시켜놓고 반드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성격과 모든 것들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지방자치의 재정의 자율성마저도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힘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탈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그런 가치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단지 5년 동안 법에 정한 임무를 맡아서 권한 내에서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시대 정신을 따라서 그저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낮게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이지 자신이 5년 동안 맡은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없는 권한까지 사용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역사를 되돌이키고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권을 짓밟으라고 어떠한 법에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질, 나는 누구고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고 헌법은 무엇이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자율성이 있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제발 우리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 현재 정부, 청와대 이 모든 분들이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거스를 수 없고 그 사람이 주장한다면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태영 시장님이 화이팅 하셨어요. 화이팅. 권칠승 의원님 하시죠. 예. 네, 우선 저 약속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 중에 빠졌는데요. 이 지방 소비세를 11%에서 16%로 증액하기로 기왕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키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재정을 보내지 않는 그 막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누리과정 같은 겁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약을 했던 사안인데 경기도만 해도 1조 400억 정도거든요. 1년에. 근데 그런 거를 경기도 이제 도청과 교육청에 떠맡기면 지방 살림이 제대로 이제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태가 이제 빚어지게 된 게 그 무분별한 그 감세 정책 그리고 좀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무분별한 감세 정책 때문에 생긴 참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넓게 확대해서 보면 국정 운영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이 국회에서 세제에 대한 세제 개편과 지방자치의 원리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번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화성시가 2,700억으로 제일 많이 털리는 도시인데 털리는 도시. 말하는 그 시간이 제일 짧아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예, 권칠승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이현 의원님. 화성은 2명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과제들을 담은 지방일괄 이양법을 제정하겠다. 중앙정부의 권한만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 수요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소비세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방자치가 20년을 지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인데다 지방재정도 역시 2014년 기준 52.5%까지 떨어졌다. 교부세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누구 말 같아요? 누구 말인가요? 이현 의원님 말인가요? 이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했던 김정은 의원의 말입니다. 아 그래요? 새누리당. 이런 말은 선거 전에 이거 3월 9일날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한 얘기인데 선거 전에 한 얘기가 선거 끝났다고 지키지 않는 말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나서야 됩니다. 국회 지방재정 개혁특위 만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이 말 반드시 지켜나가면 됩니다. 저기 우리 박강원 의원님 오셨네. 박강원 의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니 팟짱이 그 오늘 대박이에요. 마지막에.
저희 끝내려고 하니까 또 박광원 대변인 오셨어요. 대변인 논평으로, 아니, 저희 오늘 좌담을 대변인 논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지금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네. 강 대변인 마지막 클로징 멘트. 정말 지금 여기 와 계신 시장님들 또 저희 국회의원들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네. 지금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네. 수원 또 화성, 성남, 용인 할 것 없이 네.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네, 있습니까? 네, 예. 다들 정말로 지역에서 일을 하셔야 될 때 이 뜨거운 광화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네. 2016년 대한민국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큰 축인데 네. 지방자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것은 돈이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네. 국민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자꾸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네. 거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돈이 1년에 1,000억 이상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 시민들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네. 자꾸 포기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정말로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시장님들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네.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만요. 네. 김만수 부천시장님 오셨는데 예. 이게 개편이 되면 혜택을 볼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들어봐야 개편 되는데 혜택을- 김만수 부천시장님 백혜련. 백혜련님도 아니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그 진행자로서의 사회권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계속 불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프로는 원래 1시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메시지 주고 계시지만요. 정리는 좀 하고 이후에 또 함께 그 환담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6명의 든든한 일꾼 시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주셨고요. 염태영 시장님, 저 수원 사는데요. 수원 사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계십니다. 표창원 따발총사이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다. 너무 심각하다. 함께 싸워달라.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세 분 시장님 또 원래 표창원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오셔서 저희 방송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모셔서 또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그래도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끝으로 인사나 한 말씀 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는데 마무리하는 분위기예요. 지방 재정 개항 막아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